안녕하세요. 오늘은 섹션 16.2 Vector Fields and Line Integrals, Works and Circulation and Flux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벡터 필드를 먼저 정의를 할 건데요. 벡터 필드는 어떤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 벡터를 이제 할당하는 함수다. 어디에서? 각각의 점. 도메인 정의역에 있는 각각의 점에서 벡터를 할당하는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메인에서 각각의 점에서 벡터가 주어진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벡터 필드를 3D에서는 그럼 어떻게 나타내냐면 3D에서는 그럼 컴포넌트가 3개가 있어야 되니까 M 컴포넌트 X축 방향의 M 그 다음에 Y축 방향의 N 그 다음에 G축 방향의 P라는 함수로 우리가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X, Y, G 방향의 컴포넌트가 주어지겠죠. 그리고 그 각각의 그 컴포넌트는 X, Y, G 포인트에 대한 함수 형태로 주어질 겁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표기가 된 게 이제 볼드체의 라지 F를 벡터 필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필드는, 이 벡터 필드는 컨티뉴어스 하다는 것은 각각의 컴포넌트 라지 M, 라지 N, P가 컨티뉴어스 할 때를 컨티뉴어스 필드가 벡터 필드가 컨티뉴어스 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컴포넌트가 미분 가능하면 이 벡터 필드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레디언트 필드를 먼저 하나 보죠. 자, 그레디언트 필드는 어떤 디퍼런셜 펑션 미분 가능한 함수 f가 주어져 있을 때 del f 그레드 f 요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얘기를 하죠. f의 그레디언트는 del f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 그레디언트를 이제 그레디언트 필드라고 이제 부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레디언트 필드는 라운드 f x의 이제 i 그 다음에 y 방향의 j 방향의 컴포넌트는 라운드 f 라운드 y일 거고 그 다음에 z축 방향의 컴포넌트는 라운드 f 라운드 g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점에서 우리가 그레디언트 방향을 나타내는 이 필드를 그레디언트 필드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 방향은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f라는 함수의 값을 가장 빠르게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필드는 뭘 주냐면 벡터를 주는데 뭘 나타내는 벡터냐면 f의 가장 큰 증가의 방향을 나타내는 가리키는 벡터겠죠. 그 벡터를 주는 게 그레디언트 필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벡터 필드 우리가 스칼라 양에 대해서 라인 인테그럴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벡터 필드에 대해서 라인 인테그럴을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필드에 대한 라인 인테그럴은 어떻게 되냐면 우선 정의를 보면 f가 벡터 필드가 되어 있습니다. with continuous component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m, n, p가 continuous라는 얘기죠. 그리고 defined along a smooth curve c, 스무스 곡선, 그러니까 부드러운 곡선 C를 따라서 정의되는 연속 컴포넌트를 가지는 연속인 컴포넌트를 가지는 벡터 필드를 라지 F라고 하며, 그리고 이 C 커브는 어떻게 패러메트라이즈 되어 있냐면 R of T로 패러메트라이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의 이제 벡터 펑션의 그 패러메트릭 이퀘이션이 R of T가 되겠죠. 그때 이 라인 인테그럴 오브 F along C는 뭐냐면 along the curve C는 뭐냐면 인테그럴 F의 이거는 벡터 필드니까 스칼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 유닛 탄젠트 벡터를 이제 이너 프로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크랭스로 적분하는 형태가 이제 라인 인테그럴 오브 벡터 필드 F along the curve C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의대로 쓰면 유닛 탄젠트 벡터 t는 drds가 되겠죠. 그래서 그 형태로 바꿔서 썼고요. 그다음 이것을 조금 줄여서 f의 이너 프로덕트 dr 형태로 표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 라인 인테그럴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할 거냐? 아크랭스로 표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t 형태로 표시를 해서 적분을 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 벡터 필드 f를 라인 인테그럴을 취하는데 어떻게 along the curve c 방향으로 이제 c를 따라서 이제 벡터 필드를 적분을 라인 인테그럴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우선 벡터 필드를 in terms of the parameterized curve c 로서 벡터 필드를 우선 표현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f 자리에 x, y, g 자리에 g of t, h of t, 그 다음에 k of t를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r of t 형태로 우리가 넣어서 t 형태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했냐면 커브 parameterized equation 커브 r을 어떻게 되냐면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r을 미분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elocity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어떻게 이너 프로덕트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 시켜가지고 t에 관해서 a에서 b까지 적분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양은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근데 이거는 앞에서 이제 라인 인테그럴 정의, 그 스칼라 펑션에 대한 라인 인테그럴 정의가 a에서 b까지 f의 dr, ds가 스칼라 양일 거고 여기에 ds, dt를 곱했죠. 그러면 ds, dt는 빌로시티의 크기가 되니까 스피드가 되겠죠. 여튼 이게 유닛 탄젠트 벡터하고 결합을 하면 뭐가 되냐면 위에서 쓰는 대로 dr을 t에 관해서 미분한 것을 벡터 필드하고 이너 프로덕트를 시켜서 t에 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마지막 형태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다시 요약을 하면 벡터 필드에다가 x, y, g에다가 뭘 넣냐면은 커브에 대한 parameterized equation을 이제 벡터 필드에 있는 x, y, g 자리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velocity를 구하고 그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t에 관해서 적분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라인 인테그럴을 dx, dy, dg 텀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우리가 m을 dx 방향으로 적분을 한다는 건 뭐냐면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즉 m을 g'을 취해가지고 g' of t를 곱해가지고 인테그럴을 취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만히 보면 r of t의 패러메트릭 이퀘이션이 지금 g of t, h of t, k of t였죠. 그래서 g of t가 즉 x 컴포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dx, dy, dt가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를 서로 제거를 해서 우리가 dx 타입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dy는 어떻게 되냐면 dt, dt 붙어서 이 부분이 h' of t가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부분은 똑같이 p 형태로 쓰고 k' of t, 즉 이 부분이 dg, dt가 되겠죠. 그래서 t에 관해서 적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x, dy, dg 텀으로 쓰는 것을 줄여서 mdx 플러스 n dy 플러스 p dg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떻게 귀결이 되냐면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m에 g'의 t에 n에 h' of t에 p에 k' of t를 dt로 적분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a에서 b까지. 자, 그 의미를 이제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에서 커브를 위해서 힘에 의해서 힘이 작용되어졌을 때 힘이 작용된 것에 의해서 완료된 처리된 일은 어떻게 구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가 이제 parameterized by R of T 벡터 펑션으로 주어져 있고요. 볼드체 라지 F는 continuous force fie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어진 C를 포함하는 어떤 영역에서 주어진 힘에 관련 힘을 나타내는 필드다, 벡터 필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work done in moving an object from the point A to the point B along C. C를 따라서 A에서 B까지 C를 따라서 움직이는 C를 따라서 어떤 물체를 움직이는 어떤 물체를 움직이는 것에 의해서 한 일의 양은 어떻게 되냐면 W는 결국은 이 force field를 접선, 즉 유닛 탄젠트 라인의 이너 프로덕트 값으로 해서 접선에서 작용된 어떤 양을 말하는 거죠. 힘의 양을 뭐로? 이 커브로 적분하는 형태가 이제 이 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대로 유닛 탄젠트 벡터를 drdt로 해서 force field를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t에 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양을 우리가 work이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force field가 어떤 F가 주어져 있고요. 커브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force field에 대한 이 커브를 따라서 force field가 한 일의 양은 어떻게 되냐면 일은 F를 유닛 탄젠트 방향으로 탄젠트 벡터 방향으로 이너 프로덕트 한 값, 이 값을 아크렉스로 적분을 해주면 될 거고요. 이건 정의가 될 거고요. 일에 대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벡터 디퍼런셜 폼으로 적으면 F를 dr하고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적분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arametric 벡터 이벌루에이션 타입으로 쓰면 t에 관해서 미분을 해서 t에 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parametric scalar evaluation 타입으로 쓰면은 이 부분을 풀어 쓰면 되죠. f.drdt는 궁극적으로 m의 g' of t, n의 h' of t 플러스 p의 k' of t가 될 거고, 이 양을 이제 적분하는 형태는 parametric scalar evaluation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g', h', k'이 dx dt, dy dt, dg dt니까 결국은 스칼라 디퍼런셜 폼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우 인테그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벡터 필드가 velocity 필드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거에 대한 플로우 인테그럴 또는 서큘레이션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R of T가 이제 parameterized 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스무스 커브를 parameterized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R of T가 이제 벡터 펑션, 이 C를 나타내는 벡터 펑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벡터 필드에 대한 도메인 내에서 이제
그 패러메트라이즈 된 거고요. 이 벡터 필드는 이제 컨티뉴어스하다고 이제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벡터 필드, 컨티뉴어스한 벡터 필드의 도메인에서 도메인에 존재하는 어떤 스무스 커브를 패러메트라이즈한 그 라인 그 벡터 펑션이 R of t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 flow along the curve from A to B, 그러니까 시작점하고 끝점의 이 커브를 나타내는 시작점하고 끝점을 따라서 이 나오는 이제 플로우 양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이 플로우 양은 어떤 이제 velocity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 커브를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양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앞에서 2를 계산한 거 똑같이 이 커브를 따라서 흐르는 양은 속도를 다시 유닛 탄젠트 벡터로 이너 프로덕을 해서 아크랭스로 적분을 한 양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을 이제 플로우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플로우 인터그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앞에서 말한 이제 벡터 필드에 대한 라인 인테그럴 값이 결국은 플로우도 나타내고 워크도 나타내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힘이 주어져 있으면 워크이 될 거고, 유닛 탄젠트 벡터로 이너 프로덕을 해서 아크 랭스로 적분을 하면 워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velocity 필드가 주어져 있으면은 결국은 유닛 탄젠트 벡터로 이너 프로덕을 하면 그 라인을 따라서 흐르는 어떤 양이 유동량이 되겠죠. 그래서 플로우라고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플로우 인테그럴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커브가 시작하고 끝점이 같은 점을 가지면, 즉 A하고 B점이 같은 점을 가지면 A에서 B까지 흘러가는데 라인을 따라 이 커브를 따라 흘러가는데 같은 점이니까 이 커브를 서로 닫혀진 이 커브를 계속 돌겠죠. 그래서 이 플로우를 그때 두 점이 시작점하고 끝점이 같을 때 이 플로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circulation on the curv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irculation이다, 순환하는 뭐 양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우선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어떤 플루이드의 velocity가 주어져 있습니다. velocity 필드가 주어져 있고요. find the flow, velocity가 주어져 있으면 이 라인을 따라서 커브를 따라서 흐르는 어떤 플로우 양, 유동량은 플로우 인테그럴을 찾아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커브는 뭐냐면 헬릭스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구간은 0에서 2분의 파이. 그러면 이 양은 결국 플로우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똑같이 C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F하고 dr dt를 해서 t에 관해서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적분하냐면 0에서 2파이까지 2분의 파이까지 적분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인테그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적분을 하는데 f 자리는 지금 x g y니까 이걸 코사인 x에는 코사인 t, y에는 사인 t, 그 다음에 g에는 t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구해야 될 게 여기는 코사인 t,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사인 t가 주어져 있을 거고요. 이너 프로덕을 하기를 r 프라임 오브 t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t, 그 다음에 코사인 t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1이 되겠죠. 그러면 인테그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적분을 하면 코사인 t의 사인 t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t의 코사인 t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t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이 부분 적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우선은 사인을 적분하면 이거는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t겠죠. 마이너스 코사인 t니까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적분을 하면 이거는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t 코사인 t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위에 써보면 인테그럴 t 코사인 t를 적분하면 결국은 코사인을 먼저 적분하면 t에 sin t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빼기 인테그럴 sin t가 되겠죠. 자, 그래서 0 대입하면 0이고 2분의 파이 대입하면 1이 되니까 2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뒤에 거 적분하면 코사인을 플러스 코사인 t가 되겠죠. 그리고 t 자리에 0에서 2분의 파이. 그래서 0을 넣으면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앞 밑에서 1이 구해졌으니까 두 개 상쇄되면 2분의 파이만 남겠네요. 여기 적분하는 건 2분의 파이만 남고, 그 다음에 앞에 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sin 2t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sin은 미분하면 어떻게 적분하면 코사인 타입으로 바뀔 거고요. 코사인 4분의 1에다가 코사인 2t가 되겠네요. 그럼 코사인 2t니까 t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계산을 하면 2분의 파이가 들어오면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0을 대입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궁극적으로 전체 값은 2분의 파이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2분의 파이에 마이너스 2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면 커브에서 simple closed plane 커브에서 가로지르는 어떤 플럭스의 양은 뭐냐면, 플럭스의 양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우선 simple closed 커브가 뭐냐면, simple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평면 커브를 했으니까 x의 평면 위에서 어떤 커브가 simple하다는 얘기는 it does not cross itself.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가로지르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이런 식으로 가로지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브가 이렇게 교차하는 점이 없을 때 simple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when a curve starts and ends at the same point, 같은 포인트를 가지면 시작하고 끝점이 closed다라고, close curve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거나 루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되는 커브는 simple이면서 not close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으면은 이거는 simple이면서 close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not simple이 되겠죠. 그 다음에 not close가 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나면 이거는 not simple이고 close 돼 있겠죠. 자, 이런 형태로 4개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simple closed plane curve니까 지금 이런 경우 형태를 고려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simple closed plane curve 위에서 그 커브를 통과하는 이 플럭스 양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C가 스무스 되어 있고 simple closed curve가 되어 있습니다. In the domain of a continuous vector field. 이 벡터 필드, 평면 위에 있는 어떤 벡터 필드, 연속인 벡터 필드의 도메인 내에서 존재하는 어떤 simple closed curv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 n은 the outward pointing unit normal vector on C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커브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보죠. 그럼 simple closed 커브에서, 평면 커브에서 이 커브를 이 커브를 따라서 노멀 방향으로, 근데 노멀 방향인데 어떻냐면 유니노멀 방향인데 어쩌냐면 outward pointing을
가르치는 유닛 노멀 벡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 바깥쪽으로 가르치는 노멀 벡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한 벡터를 이제 n이라고 했을 때 the flux of f cross c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the flux of f cross c는 c에 관해서 적분을 하는데 f를 조금 전에 말한 outward pointing unit normal 벡터하고 inner product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벡터 필드 양이 이 simple closed plane curve 밖으로 나가는 어떤 밖으로 inner product한 어떤 퀀터티 양이 되겠죠. 그 양을 이제 arc length로 적분하는 형태가 flux of f cross c라고 정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어떤 simple closed curve에서 바깥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어떤 물리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봤을 때 이런 커브가 있습니다. 이런 커브가 있는데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주어져 있다면 평면 커브니까 여기 어떤 점에서의 탄젠트 방향은 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평면이니까 XY 평면이 있다 보면 K 방향은 이쪽이 되겠죠. 이건 유닛 탄젠트 방향. 그러면 바깥쪽의 노멀 방향은 이쪽 방향은 T 타임 T 크로스 K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보면 이쪽 방향이 이제 탄젠트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이 K, G축하고 XY 평면하고 수직인 G축 방향의 벡터가 K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바깥 방향의 벡터는 K 타임즈 T가 되겠어. K 크로스 T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카운터 클럭와이즈, 즉 반시계 방향을 많이 쓰니까 우리가 T 크로스 K를 이제 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 클럭와이즈 방향으로 정확히 한번 흘러갔다 이렇게 보시는 커브가 C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니까 우리가 노멀 방향은 T 유닛 탄젠트 벡터 타임즈 K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닛 탄젠트 벡터가 dx, ds의 i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y의 ds의 j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하고 k하고 크로스를 하면 dy ds에다가 i가 붙을 거고 마이너스 dx ds 방향에 j가 붙을 겁니다. 그럼 평면 플럭스의 양 어떤 필드는 이제 n마이하고 라지 n의 j니까 이너 프로덕트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벡터하고 두 개하고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m에다가 dy의 ds 마이너스 n에다가 dx의 ds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ds가 되겠네. 자, 그렇게 되면 이 양은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m의 dy 빼기 n의 dx 타입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b라고 쓰는 것보다 여기는 아크 랭스로 쓰여져 있으니까 c라고 쓰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 예제를 한번 보죠. 플럭스의 양이 이제 F 벡터 필드에 대한 플럭스를 찾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크로스 더 서클인
어떤 원입니다. xy 평면에 있는 원을 통과하는 이 벡터 필드에 대한 플럭스를 찾아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이니까 xy 평면에 원이 그려질 거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카운터 클럭 yz의 벡터의 방향은 벡터 펑션은 코사인 t, 사인 t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m에 해당하는 게 지금 x-y고 n에 해당하는 게 x겠네요. 그러면 인테그럴 f에다가 노멀 방향의 ds의 c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럴에 m에다가 dx, dy 마이너스 n에다가 dx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m의 dy 마이너스 n의 dx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m 자리에는 인테그럴 x 자리에 코사인 t를 넣고 마이너스 y 자리에 사인 t를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y를 t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코사인 t가 붙겠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n은 코사인 t가 붙을 거고요. 그 다음 dx dt니까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겠죠. 이걸 t에 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네요. 0에서 어떻게 되냐면 2파이까지. 자, 그러면 인테그럴 0에서 2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t가 될 거고요. 이거는 인테그럴 0에서 2파이까지 코사인 제곱은 반각공식을 쓰면 반각공식을 쓰면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t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 2분의 1의 t에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의 사인 2t가 되겠네요. t는 0에서 2파이. 그러면 사인은 값은 0이 될 거고요. 요 앞에 t에 넣으면은 이거는 2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플럭스의 양은 2분의 파이가 된다. 뭘 잘못했죠? 파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인은 없어지고 코사인은 여기 앞에 넣으면 여기 2파이 넣으면 2분의 1이 있으니까 파이가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